오늘 주제는 광고 진행 순서 용 차장이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게 제가 오늘 정해드린 내용대로 지마켓 옥션 광고를 세팅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광고 기준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광고비를 무리하게 투여해서 손실이 나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부분이 판매를 하시면서 광고를 배우게 되고 그 광고에 대해서 집행하는 방법을 알기에는 1시간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1시간을 숙달하시고 그 이후에 광고에 대해서 결과를 분석하지 않고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하시면 광고를 시작하기 후보다 전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배우실 때 광고를 세팅하는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광고를 세팅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조정하시는 이런 개선 작업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를 진행하는 정확한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채팅을 좀 볼게요. 시은님이 훨씬 왜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화면에는 좀 부하게 나오나요? 맞죠? 네, 경수님 중복이요. 오늘 소식, 경수님은 아까 네, 중복보다는 신규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좀 늦게 접속하셔서 아마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까지만 기초하시면 안 될까요? 네, 질문 많이 주세요. 우리 SC님 기초 내용 포함해서 고급 과정까지 갈 건데, 왜냐면 저희가 매달 신규 시청자님들이 계속 들어오세요. 80%가 지난달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가 중복이고 80%가 지난달,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세요. 6월달에. 그래서 너무 어렵게, 그러니까 고급만 하면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SC님께서 들어보시고 나는 이게 좀 더 필요하다 하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더 고급적인 정보를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페페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릴 건, 먼저 지마켓 옥션의 상품의 노출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냐. 지난 교육 시간에 덕주 실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마켓 옥션만이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 쿠팡, 그리고 오픈마켓, 전통 오픈마켓의 11번가 포함해서 전체 마켓의 이런 노출 로직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때 잘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 한번 지마켓 옥션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마켓 사이트를 이렇게 접속을 해보시면, 지마켓이요. 네, 접속을 해보면 지금 제가 PC 화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선풍기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세요. 지마켓 랭크 순위라고 하는 이런 버튼이 하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해보면 지마켓 랭크 순부터 신규 상품 순까지 우리 고객분들이 상품을 검색하시고 상품의 쇼핑을 하실 때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이러한 정렬 순서에 따라서 쇼핑을 하게 돼요. 근데 디폴트, 즉 기본값은 지마켓의 랭크 순이라고 하는 정렬로 시작이 됩니다. 이 랭크 순의 정렬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지마켓 랭크 순은 광고 구매 여부, 그리고 판매 실적, 검색 정확도, 고객 이용 행태, 서비스 품질 등 기준을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상품과 파워클릭 영역은 광고 입찰가 순으로 전시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안내가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마켓의 랭크 순은요, 광고를 구매했는지 구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따지고, 그리고 판매 실적 3일에서 7일 정도의 판매 금액과 판매 건수를 기준으로 정렬에 영향을 갖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검색 정확도, 이 검색 정확도라고 하는 부분은 등록된 카테고리 기준에서 검색한 키워드의 연관성을 가진 검색의 정확도가 따져지는 순서를 갖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고객의 이용 행태,
고객분들이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고객분들이 만족도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는 고객 이용 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항목들을 점수화시켜서 그 점수가 랭크순에 영향을 끼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분들의 우리가 줄 수 있는 쿠폰 할인가라든지 또는 복수구매 할인이라든지 이러한 혜택에 대한 서비스가 품질의 기준 노출의 기준 정렬 여부가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플러스 상품과 파워클릭 영역, 이거는 우리가 오늘 좀 자세하게 배우게 될 CPP 광고와 그리고 CPC 광고라고 하는 광고가 입찰 방식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두 개의 광고의 입찰 순으로 정렬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세한 정보는요, 지마켓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판매자분들이 지마켓에서 판매에 도움되는 정보를 찾기가 사실 찾기가 좀 어렵게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디로 들어가 보시냐면 스크롤 가장 밑으로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 고객센터라고 있죠. 클릭을 해볼까요? 자, 클릭하면 이 페이지는 우리 소비자분들이 접속해서 쇼핑하실 때 궁금한 걸 검색하는 창이고요. 우리 판매자분들은 사실은 조금 내려볼게요. 판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하는 여기 부분에서 판매자 가입 및 뭐 서류 안내라고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그러면 또 한번 이렇게 검색창이 뜨죠. 아까 보셨던 검색창은 우리 소비자 위주로 되어 있는 검색창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판매자분들을 위한 검색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노출 지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보이죠? 이렇게 노출 지수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의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판매 실적하고 프로모션 점수와 서비스 점수 이렇게 세 가지가 혜택이 될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 정확도, 이게 카테고리와 키워드의 특성 및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조건마다 일정한 점수가 부여된다. 그래서 이 점수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형태를 운영했을 때 노출 정렬 순서가 뒤로 밀리는지 또는 위로 올라오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판매자가 판매 수량이 증가에 따라서 또는 내 판매 수량의 증가에 따라서 몇 순위가 상승되는지까지 테스트 해보셔야지 내가 이게 반영이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지마켓은 이렇게 지마켓 랭크순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고요. 옥션 또한 이렇게 옥션 랭크순이 정해져 있고요. 지마켓 옥션의 랭크순은 거의 90%가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러한 랭크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최근 판매 건수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일 기준으로 했지만 지금은 일주일까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에서 일주일 동안의 판매 건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판매 실적을 정해주고요. 그리고 서비스 점수는 3일 이내의 배송 처리율과 1일 이내 게시판 응답률, 대부분의 3일 이내 배송 처리율을 완료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마켓을 아이디를 까먹거나 그렇게 하실 일 없잖아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들어오시겠죠? 그러면 1일 이내 게시판 응답률,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문의 게시판에 남겨지는 그 게시판 응답률을 90% 이상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일 이내 긴급 알림이, 즉 우리 판매자님이 지마켓에서 긴급 알림으로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때 응답률 90%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00분위로 따졌을 때 후기에 대한 점수까지 50% 이상의 만족도를 가지셔야지 프로모션 활동 점수에 점수를 얻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서비스 점수를 얻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모션 활동 점수, 이 프로모션 활동 점수 같은 경우는 복수구매 할인과 부가 서비스 구매 점수로 두 개로 나눠져요. 이 복수구매 할인 같은 거는 자, 이런 거예요. 우리 상품 등록하실 때 네 번째 단계로 접속을 해보시면 고객 혜택과 광고라는 마지막 탭이 있어요. 상품 등록할 때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상품 정보와 노출 정보까지만 입력을 해도요, 상품 등록에 대한 목적은 달성이 돼요. 다만
고객 혜택과 광고 시스템을 아셔야지만 조금 더 타 판매자보다의 유리한 노출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한 번씩 보셔야 되고, 여기서 고객 혜택이라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특별 할인, 복수 구매 할인, 그리고 G마켓 복수 구매 할인, 그리고 판매자 지급의 스마일 캐시, 그리고 나눔 쇼핑, 옥션은 나눔 쇼핑이고요. G마켓 후원 쇼핑이라고 하는 항목들을 체크하셨을 때 점수가 포함이 된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판매 위치에서 포커스 순위에서 1등과 2등을 노출되고 있는데 1등, 2등의 사이에서 만약에 내가 어제까지 1등이었다가 2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1등은 타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입니다. 근데 이 상품과 내 상품의 누적된 거래량의 증가를 보니까 G마켓 옥션은 여러분들 판매의 누적이 등록한 그 이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던 것처럼 이렇게 상품이 등록되면 구매 누적 후기가 쌓여요. 근데 1등인 판매자가 오히려 내가 판매한 것보다 누적 후치가 증가된 것들이 적은데 오히려 이 판매자는 등록한 게 나보다 더 위에 노출이 되고 있더라. 그러면 이 판매자가 내 상품과의 차이점을 좀 보니까 이 판매자는 복수 구매 할인을 하고 있어요. 혹은 이 판매자는 나눔 쇼핑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모니터를 해보시고 점수가 어떤 게 내가 빠지는지를 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게 고객 혜택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리스팅 부가 서비스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엄, 옥션은 프리미엄이고요. 그리고 G마켓 포커스입니다.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나갑니다. 깜짝 퀴즈. 지난번 수업 잘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다 기억나실 텐데요. 프리미엄과 포커스 설정을 하시면 내 상품이 G마켓 혹은 옥션의 어떤 영역에 노출이 되나요? 이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쇼핑에서 고객분들이 G마켓 쇼핑하실 때 보게 되는 타이틀 상품 영역을 말해요. 무슨 문 이렇게 뭐랄까요? 주목도 있는 하나의 카피가 나오는 상품 영역이죠. 네, 이 상품에 노출되는 영역의 이름은 뭐죠? 자,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 올려주세요. 채팅창 올려주시면 제가 한 분을 선정해서 광고성 임원이 드릴게요. 모혜주님 올려주셨고요. 네.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모르셔도 여러분들 배워가시는 거니까 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눈물 하나 흘리셨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혜주님이 올려주셨고 또 올려주세요. 안 올려주시면 당첨하겠습니다. 모혜주님께. 오늘 신규가 한 90%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페페님 올려주셨고요. 네, 정답은 여러분들 이미 나왔잖아. 베스트 아니에요. 제가 개나리님은 나리님이라고 부를게요. 나리님은 베스트라고 해주셨는데 저것만 해도 베스트 형이 올라온다고요? 너무 좋은데요? 포커스 일주일에 3,000원만 체크하시면 베스트 올라오면 저는 무조건 하겠는데요. 베스트 오답이겠죠? 네. SE님, 처음인 사람들은 알 수가 맞아요. 처음인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죠? SE님, 오늘 처음 오신 거죠? 네네네. 배워가시는 겁니다. 개나리님, 예, 이렇게 웃음 표시 넣어주셨어요. 주목하다면 상품이요. 맞아요. 자, 제가 당첨자 가장 먼저 남겨주신 분께 드릴게요. 지금은. 네, 그래서 모혜주님께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를 이렇게 올려주셨죠? 맞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지난번 교육 들어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건데 아마 지난번 교육도 안 들어보신 분들이 오셔서 제가 지금 정답을 퀴즈를 드린 게 어려울 수 있으시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휴대폰 액정을 붙였거든요. 덕주시장님이랑 가서 그래서 휴대폰 액정 한번 검색해볼까요? 액정. 네. 보호필름 액정 이거 검색해볼게요. 보호필름. 네. 이렇게 보시면 검색 결과에 제가 지금 검색한 이 대표 키워드는 이게 대표 키워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판매하시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이 상품을 지칭하는 대표 단어는 핸드폰 액정이야 일 수 있겠지만 마켓은 이게 소비자분들의 보편적으로 검색되는 검색 수에 따라서 그만큼 광고에도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고 단가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휴대폰 액정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대표 키워드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따가도 좀 자세히 좀 볼 건데 지마켓에 보시면 가장 밑으로 내려보세요. PC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판매자 서비스에 판매자 광고샵, 제 마우스 포인트 잘 보시고요. 접속을 해볼게요. 이렇게 접속을 해보면 제가 이거는 개인정보상 제 다른 화면에서 좀 로그인 할게요. 자, 로그인하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로그인 됐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여기 이렇게 접속을 해보면 판매자 서비스에 판매자 광고샵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파워클릭이라는 광고 입찰이 있어요. 여기에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워클릭에는 이따가 이게 뭔지는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키워드, 파워클릭 메뉴에 키워드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시즌별 키워드에 월간이라는 라디오 버튼 선택하시고 지마켓 기준으로 제가 휴대폰 아까 액정이라고 검색했잖아요. 입력을 해볼게요. 검색하기 눌러보면 자, 보세요. 휴대폰 액정은요 검색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검색했을 때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대표 키워드가 아니죠. 대표 키워드는 어떻게 보시냐면 휴대폰 보호 필름이라는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선택해요. 대분류에서 모바일 태블릿이라는 대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중분류에서 휴대폰 보호용품 그 다음에 휴대폰 보호 필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키워드 지우시고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액정 보호 필름이라는 키워드가 많은 고객분들이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가장 많이 검색을 할 때 이 키워드를 사용하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카테고리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런 키워드는 액정 보호 필름을 검색을 이렇게 돌려보면 자, 이렇게 1000조회수가 발생돼 있죠. 지난달 기준으로요. 6월달 기준입니다. 그러면 액정 보호 필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검색을 할게요. 핸드폰 필름이 액정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액정 보호 필름으로 검색을 해야 된다. 이거 먼저 좀 알고 계세요. 자, 검색해 볼게요. 자, 검색을 해보면 파워 상품이라는 상품의 등록 영역이 나오죠. 이거는 오른쪽을 보시면 광고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모든 마켓은요 광고 영역은 이렇게 광고 표시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AD라고 이렇게 플랫폼들은 대부분의 광고 영역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상품 광고 먼저 눌러보세요. 광고죠. 자, 또 볼까요? 오늘의 상품이에요. 광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입찰 광고인데 입찰해서 그 자리를 입찰하시고 낙찰받은 상품이 등록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또 내릴게요. 이 상품은 어떠세요도 광고고요. 더 내리겠습니다. 맞춤 검색비 광고고요. 스마일 배송 이게 광고인가요? 광고 아니죠. 스마일 배송은 광고가 아닙니다. 이 상품은요 지마켓이 운영하는 스마일 배송 물류센터 내에 입고되어 있는 판매자님들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릴게요.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상품 광고죠. 즉 아까 우리 정답에서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고 답변 주신 분들은 정답입니다. 네, 다 맞으셨어요. 지금 모혜주님 정답이셨고 페페님 정답, SE님 정답. 네, SE님은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정말 잘 맞추셨어요. 네, 그리고 찬누리 조명님 정답이시고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주목할 만한 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록을 할 때요 포커스 옥션은 프리미엄을 선택하신 분들, 그리고 등록 이후에 난 추가적으로 포커스와 프리미엄을 기간별로 설정하신 분들은 주목할 만한 상품 영역에 달려요.
그런데 달리는 1등, 2등, 3등의 우선 순위는 판매 G마켓 랭크순, 옥션 G마켓 랭크순을 따라서 정렬이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 1등에 노출할 거야. 네. 입찰해야 되나? 아니요. 이건 입찰 기준이 아니라 주목할 만한 상품의 부가 서비스를 설정을 하면 모두 다 이 영역에는 무조건 나와요. 다만 순서가 정해지는 건 G마켓의 랭크순, 아까 배웠던 랭크순의 정렬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퀴즈를 드린 겁니다. 네, 이제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채팅을 좀 볼까요? 정답 정말 잘 맞춰주셨고요. 틀린 오답도 이제 다 배우셨으니까 다음번에는 꼭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나리님, 아 저기군요. 네, 이렇게 반응해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나리님은 제가 보고 있다가 정답도 맞추시면 자, 이런 분들께 광고성 이미지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자, G마켓 랭크순에 대해 좀 알아봤으니까요. 광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볼 건데 광고를 무턱대고 하시면 안 됩니다. 노, 안 돼요. 광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주셔야 될 거 뭐가 있을까 좀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집행 전에 반드시 알아보셔야 될 거 첫 번째, 내가 팔 거냐, 내가 팔고 싶은 거냐, 아니면 고객분들이 구매를 하고 싶은 상품이냐. 제일 좋은 건 고객분들이 상품을 지금 막 찾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상품이 나만 팔아요. 그런 경우는 어때요? 상품을 등록한 사람이 여러분 혼자예요.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등록했다고 해서 내 상품을 많은 고객들이 찾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대부분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요. 전자상거래 창업과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내가 등록한 상품은 나만 등록하지는 못해요. 이미 많은 판매자님들이 유통경로 내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같이 팔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선풍기라는 키워드가 여러분 혼자 파세요? 아니죠. 지금 G마켓의 가장 조회수가 높은 건 제습기, 선풍기 같은 이런 시즌 상품이 조회수가 높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네, 특이한 형태는 크록스. 지난달에 크록스가 조회수가 엄청 높더라고요. 크록스 같은 경우는 이미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브랜드를 강화시켜서 그 브랜드가 이미 대표 명사가 된 그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만 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기업의 뭐 하나의 자본으로 또 움직이는 그런 힘이다 보니까 초기에 판매자분들 우리 뭐 중소 판매자님이라고 할게요. 네, SOP라고 하나? 네, 아무튼 이런 판매자분들이 우리가 판매하실 때 기본적으로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고객분들한테 노출시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제가 검색해 드렸던 G마켓의 키워드를 잘 눈여겨보시면 내 상품 중에서 7월, 8월에 검색이 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광고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상품을 어떻게 보시냐? 아까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시 이렇게 G마켓에 광고샵에 접속을 한다라는 겁니다. 광고샵에 보면 파워클릭이라고 하는 광고센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 키워드 시즌별을 보시면서 시즌별은 지난달 기준으로 보시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 가장 인기 키워드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인기 키워드 일간과 주간을 검색을 해보시면 옥션 G마켓을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간에 검색이 많은 거,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이죠. 9일부터 15일까지니까요. 크록스 선풍기 제습기가 지금 가장 핫한 키워드이고요. 선풍기는 지금 조회수의 등락이 조금 떨어졌죠. 다만 크록스의 열기는 아직 뜨겁습니다. 제습기도 계속 조회가 많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G마켓의 판매 데이터를 어느 정도 거래가 됐는지는 G마켓이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이상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크록스와 제습기의 판매량이 가장 높다
그리고 선풍기도 역시 높은 편이 있다. 이런 시즌 상품들이 좀 올라온 걸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시즌 상품이 아닌 내가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제품이다 라고 하시면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세요. 가방자파 검색하기 눌러보면 가방자파에서 가방만 따로 볼까요? 캐주얼 백팩만 볼게요. 그러면 백팩이 해당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백, 여러분들이 가방 전문 판매자다라고 할게요. 그런 경우는 자, 백팩, 에코백, 슬림백, 크로스백, 힙색 형태에 대해서 조회수가 순차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가장 우선순위로 광고 상품으로 정하실 건 백팩과 에코백,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하기 전에 처음 하셔야 될 거,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 아니라 고객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 상품이 선정되셔서 광고를 집행하시는 게 좋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전환율 좋은 상품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전환율이라는 건요, 100명이 들어왔을 때 내 상품 페이지에 100명이 광고든 일반 등록으로 단 상품을 클릭하시든 등록된 상품을 접속을 하시면 구매하시는 분들이 100%는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마켓은 이 전환율을 뽑을 때 100%가 되는 이유는 수량의 구매 단가 수량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상 또는 10개 이상 이렇게 벌크로 판매하는 상품 같은 경우는 한 번 구매할 때 10개 사잖아요. 또는 5개, 2개씩 사잖아요. 이렇게 객단가의 수량이 많을수록 전환율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요 데이터를 봤는데 전환율이 100%예요. 저 잘하는 거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잘하는 걸 수도 있고 잘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 그거는 수량에 따라서 전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등록한 상품의 전환율이 좋은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데, 이 전환율을 어떻게 체크하시냐면 G마켓 옵션에 지금 현재의 전환율을 체크하진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G마켓에 등록한 상품이, 나는 10개 상품을 등록을 했어요. A부터 E까지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 이 상품군 자체가, 상품별 자체가 내가 광고를 하지 않으면 일반 상품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이 샀는지의 데이터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판매된 수량을 보면은 내가 오늘 20개 팔았다, 100개 팔았다가 나오겠지만 몇 명이 접속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반 등록을 하신 경우는 이렇게 전환율을 G마켓에서 체크하기엔 좀 어렵고요. 광고를 집행을 하면 광고 중에는 클릭당 과금되는 방식의 CPC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는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광고를 집행하면 몇 명이 클릭을 했고 몇 명이 구매했다, 그 구매한 전환율이 체크가 돼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노출수는 1300명이고요. 명으로 하진 않을게요. 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중복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노출수는 1345. 그 다음 클릭수, 오른쪽을 보시면 구매 건수, 그래서 구매 수량을 말해요. 구매 수량, 이 구매 수량 같은 경우는 32에 전환율 30%가 체크가 되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걸 상품별로 보면 이 상품은 기본적인 노출을 4등으로 가져가고요. 키워드는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전환율이 30%이다. 상대적으로 상품별로 전환율이 높은 상품으로 광고를 집행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추후에 광고 효율에 도움이 될 거야. 여기서 말씀드리는 광고 효율, 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는데, 효율이라는 건 여러분 업무를 하시면서도 업무 효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흔히 말해 지금처럼 여름에는 에어컨 많이 쓰시죠? 그럼 전기의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 효율은요, 내가 만약에 업무 효율은 내가 오늘 1시간만 일했어요. 그런데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컨셉을 만든 거야. 그럼 1시간만 일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업무 성과를 달성했던 거야. 내가 10시간 일해서도 되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 카페에서 1시간 일했는데 머리에 아이디어가 너무 샘솟게 돌아서 업무 효율이 너무 좋은 거야 라고 판단한다. 그런 게 효율의 기준이에요.
마찬가지로 광고를 집행했는데요. 10,000원을 썼는데 심지어는 50만 원이라는 결제 금액을 달성해서 나의 이익이 10%만 하더라도 5만 원이 발생되는 거야. 그만큼 효율이라는 거는 어느 적정에 대한 투자 금액 기준에서 그만큼의 순이익 또는 매출의 비율이 높아지는 기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도 효율이라는 얘기 나왔지만 전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좋아져야지 이 광고 효율도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전환율이 좋은 상품군을 광고로 상품으로 선택을 한다라는 게 두 번째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마켓 등록을 오늘 했어요. 그리고 지마켓에 광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상품의 전환율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상품이 전환율이 좋은지 몰라요 하는 경우에 타마켓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마켓 판매하시죠. 스라고 할게요. 이 스라고 하는 마켓, 이 마켓에 보시면 통계에 보면 쇼핑 행동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품별로 상세 페이지를 조회한 대비 결제율이 나와요. 이 뜻은 전환율을 말합니다.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인데 데이터를 보니까 전통주입니다. 전통주 중에 2병짜리 세트가 있어요. 약주 세트 2병짜리와 1병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2병과 1병이 있죠. 그리고 이 밑에도 2병 같은 상품이긴 한데 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주 1병의 전환율 기준으로는 23%고요. 약주 2병짜리 세트는 13%예요. 물론 단가 차이도 있지만 전환율이 좋은 게 어떤 걸까요? 네, 전환율은 23%가 월등히 좋죠. 그래서 광고를 처음 물리실 때 얘를 물리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두 개를 연달아서 물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데이터를 좀 얻기 위해서 1병짜리를 먼저 광고를 집행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를 집행하시면 여기서 누적되어 있는 구매 수량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접속을 했죠. 그러면 20% 전환 좋잖아요. 그러면 고객분들이 구매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같이 연관 상품으로 묶여 있을 겁니다. 뭐가? 네, 2병짜리가. 그러면 9병짜리를 요하는 고객분도 마찬가지로 구매에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타마켓을 통계를 이용하는 방법도 전환율에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11땡땡이라는 마켓 있죠, 여러분. 네, 벌써 이미 상호가 나와 있네요. 말씀드리죠, 11번가? 네. 여기 보시다시피 셀러 애널리틱스, 네, 셀러 애널리틱스 들어가 보시면 매출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에 상품에 보시면 상품별로 전환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전환율로 같이 체크하시면 도움이 된다. 추후에 나는 조금 돈을 투자하더라도요, 전문 솔루션을 좀 이용하고 싶다라는 경우는 제가 홍보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픈셀러, 네, 오픈셀러에 보시면 각 모든 마켓에 로그를 심어서요, 방문자 분석 로그를 심어서 이처럼 방문자 분석과 전환율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도구도 이용한다. 지마켓도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반 상품에 몇 명 들어왔냐 체크 가능하다는 거 알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개나니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지마켓에서는 CPC 광고를 해야지만 전환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CPC 광고를 하셔야지만 실질적인 클릭이 있고 구매가 되는 이 형태에서 전환율을 볼 수가 있으세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런 외부 솔루션을 또 같이 활용하시는 경우도 100% 정확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도록 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기, 이러한 로그 분석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 좀 설명해 드리면, 제가 한번 교육 때 너무 복잡한 솔루션을 설명해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쉬운 것도 좀 설명해 드리는 게 요거예요. 나노미넷이라는 이미지 호스팅인데, 이 이미지 호스팅은요, 지마켓 옥션에, 물론 지마켓 옥션이 제공하는 이미지 호스팅을 사용하시고요.
그런데 나는 일반 상품에서 지금 개나리님처럼 나리님처럼 일반 상품도 광고하지 않고 전환율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은요, 방문자가 몇 명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미지 호스팅을 해당 나노민넷 이미지 호스팅을 사용을 해서 방문자의 통계를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뭐 이게 워낙에 비싼 건 아니에요. 한 달에 뭐 10,000원, 뭐 5,000원 이 정도 하는데 나노민랩에 가입을 하시고 여기 이미지 호스팅에 이미지 하나 업로드 하신 다음에 그 이미지에 대한 경로를 지막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상품에다가 상단 그리고 하단에다가 하나씩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상세 페이지 편집기에 상세 보기 눌러서 이 이미지가 주간 리포트 한 주 동안에 몇 명이 봤는지 조회가 됐는지를 이렇게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내 상품 페이지에 있는 이 이미지를 몇 명이 봤구나, 그리고 위에 있는 이미지와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두 개의 카운트 수를 비교해 보면 고객이 전체 다 보고 나갔는지 그렇지 않고 첫 번째 이미지만 보고 나갔는지도 모니터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업무하시면서 오픈마켓 뭐 이제는 그 등록만 하면 나가는 판매되는 시장 아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이 찾아보면 얼마나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리님께서 접속률 잠깐만요. SEC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접속률만 알 수 있는 건가요? 무료 여부, 수량, 구매 금액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없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구매의 기준을 알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셀러 같은 경우는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 수량까지 체크가 되죠. 다만 100%는 아니다. 왜냐면 요즘에 모바일로 접속되는 게 조금 오류가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 잡지는 못하더라고요. 다만 요 정도겠구나, 어바웃으로 조금 모니터 하시는 게 좋다, 도움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솔루션을 사용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와 신기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다만 이걸 그냥 신기하다라고만 느끼시면 안 되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번 테스트하시고 실제 데이터를 말씀 주신 분 전 진짜 너무 잘하신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보를 드리면 그냥 정보를 알고만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판매하시면서 본인 사이트에 본인 상품에 직접 적용을 하셔갖고 분석을 하시면서 도움을 가져가시는 게 전 진짜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등록된 상품의 옵션에 대해서 잘 팔리는 상품을 위로 올리시고 그 상품을 대표 상품으로 선정하시는 게 필요하다. 지금 사례와 같이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색상별로 용량별로 옵션이 나눠지죠.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이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흰색, 검정색, 하늘색 제품이 있잖아요. 이 판매자님이 왜 흰색을 상단에 올렸고 대표 이미지에 가장 잘 보이게 적용했냐,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분 옵션에 보시면, 자 볼까요? 제가 이 상품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지마켓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는 방식 잘 익혔다가 여러분이 등록한 상품 중에 옵션에 인기 상품을 보시는 거예요. 지마켓에 가장 잘 나간다라고 하는 상품을 한번 볼게요. 에어프라이어를 검색을 했고요. 쭉 보니까요,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는 광고로 노출한 요 판매자님의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커스 순위로 볼까요?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는 요런 상품이 잘 나가고 있고요.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단품이니까. 자, 만약에 내가 등록한 상품이 요런 상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판매 상품의 판매자 접속을 해보면 상품평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에 접속을 하셔갖고 프리미엄 상품평과 일반 상품평 두 개로 나눠지죠. 여기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기순이 아니라 후기가 등록된 등록순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 어떤 컬러가 가장 많이 나가는지, 후기가 가장 많이 등록됐는지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 20일 날부터 일주일로 따지면은 13일 정도 되겠죠? 13일, 일주일 동안 1페이지부터 7페이지 동안 가장 구매 후 후기를 많이 남긴 색상을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 한 개에 등록한 후기가 하나씩이죠. 그러면 이거는 대부분 구매자분들이 구매하실 때 한 개씩 구매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매하실 때 가장 많이 선택한 건 블랙 컬러냐 화이트 컬러냐, 아니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도 없네요. 블루 컬러는 없죠. 하늘색은. 이처럼 하늘색 컬러는 등록이 거의 안 돼 있죠. 스카이 블루네요. 네, 그처럼 하늘색 컬러는 인기도가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화이트 컬러와 블랙 순으로 나온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광고를 집행할 때 또는 디자이너로서 대표 이미지를 담으실 때 어떤 컬러를 위주로 노출을 시켜야 되냐, 이것 또한 클릭률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옵션과 컬러와 용량 기준으로 상단에 광고를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사의 디자인, 옵션들은 어떤 옵션이 가장 판매가 잘 되는지를 보셔라. 그래서 이처럼 일반 상품평을 눈여겨보시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좀 핵심적인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핵심적인 또 이야기는 광고 집행 순서 제가 정해드린다 그랬죠? 빠밤. 네. 자, 광고 진행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순서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 맵을 좀 사용할 건데요. 처음 광고하시는 분들이 이 가이드 맵을 잘 따라서 하신다면 지금까지 이 형태로 유지하시면 그만큼 광고에 손해를 보지 않고 효율을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미지 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화면 잘 보이시죠? 첫 번째, 이 지마케 옥션 광고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옥션. 지마케 옥션 광고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뭘로 나눠지냐? DA 광고라고 해요. 이거는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운이 흔히 아는 지마켓에 모바일로 접속을 하시면 혹은 PC로 접속했을 때 딜과 같은 형태로 배너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디스플레이 광고예요. 11번가 같은 경우는 이런 광고도 CPC로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마켓은 그렇진 않고 CPP 광고 형태로 운영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광고는 CPP 혹은 CPM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계약을 체결해서 그 계약에 따라서 금액 1000만원씩 이렇게 투여를 하시고 노출되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판매자분들이 브랜드가 아니고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흔히 유명 브랜드가 아니고서는 DA 광고를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두 번째는 뭐냐? 키워드 광고죠. 그래서 이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SA 광고라고 합니다. 이 키워드 광고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까요? 왜 키워드 광고가 디스플레이 광고보다 좋냐? 우리 형태에서는 고객이 정확하게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상품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해당 키워드의 상품을 노출시키는 거야. 그럼 뭐가 좋아지냐? 상품의 구매 전환율이 일반적인 브랜드가 아닌 DA 광고를 집행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겠죠. 만약에 배너로 양말 할인전이라는 배너를 띄웠어요. 근데 이게 양말이 브랜드 상품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보니까 제 카톡 상단에 대화 카톡 창 상단에 보니까 배너 하나 떠 있더라고요. 이게 타겟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가 떠 있었냐면,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나이키 썸머 이벤트가 띄워져 있더라고요. 카톡 상단에 배너 하나가. 그것처럼 브랜드 형태는 그만큼 접속에 따라서 전환될 수 있는 비율이 높잖아요.
하지만 비브랜드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거야. 광고비만 비싸고. 모바일에서 일주일 광고하는데 이런 디스플레이 광고요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만큼의 내가 투여해서 전환을 갖고 가기에는 힘들어요. 비브랜드 기준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A 광고로 고객이 검색하는 휴대폰 액정, 보호 액정 이런 것처럼 정확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단에 붙여주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게 키워드 광고입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광고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키워드 광고. 자, 이 키워드 광고는 첫 번째로 자, CPP 광고가 있고요.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나요? 글씨를 좀 더 크게 해드려야 되나? 네, 잘 보이시나요? 네, CPP 광고가 있고요. 그 다음 CPC 광고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CPP 광고는요, 모바일에 노출되는 17번째 상품을 말해요. 제가 이거를 모바일 플러스라고 상품명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모바일 플러스 상품이라는 광고 상품인데, 얘가 이 상품이요 17번째부터 18, 19, 20, 21 잠깐만요. 17, 18, 19, 20 네, 20번째까지죠. 이렇게 4개의 상품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CPP 광고의 대표적인 모바일 플러스가 17등부터 모바일에 여러분이 선풍기를 검색하면 17번째부터 20번째 상품까지 모바일 플러스로 그 자리를 구매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중요한 건요 뭐가 있냐면, 입찰하는 게 입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언제냐? 자,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할 거냐면, 네, 키워드 광고를 할 거죠. 그러면 키워드 광고는 17시 50분까지 입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17시 50분에 입찰이 되면요, 거기서 아까 4개 상품이 4개 진열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4개 영역 안에, 입찰 순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분이 언제 노출되냐? 여러분 퇴근하시는 시간대가 약 오후 7시 정도 되시죠? 그러면 19시부터 7시부터요 다음날 동일한 시간까지 노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광고를 뭐라고 하냐? CPP 광고인데, 어는요 마케팅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코스트,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per period입니다. period는 기간, 일정 기간 동안 지불하는 광고다. 그래서 우리 일정 기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7시부터 동일한 시간까지 24시간을 기준으로 노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모바일 플러스 이때까지 입찰해야 된다. 17시 50분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 자, 이 광고가 끝나면 뭘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이 광고는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고의 결과표를 내가 작성해야 돼요. 리포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광고를 집행을 해서 당신한테 몇 명이 들어왔고 몇 명이 구매를 했다라는 데이터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그 해당 기간 동안에 24시간을 기준으로만 파는 광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몇 개가 팔렸는지 내가 측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고 결과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이 광고는. 자, 두 번째 CPC 광고입니다. 여러분, CPC 광고 진짜 귀에 진이백개 들었던 광고 중에 하나가 CPC죠, 여러분. 첫 번째 CPC는요 지마켓 옥션은 2개로 운영이 돼요. 간편 등록이라는 거와, 간편 등록 이전에 하나 더 나눌게요. 여기다가 파워클릭이라는 광고와, 그 다음에 자, 우리 또 AI 써야 되잖아요. 매출업, 굉장히 또 멋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AI 매출업 광고. 그래서 CPC는 2가지로 나눠집니다. 파워클릭과 매출업 광고, AI 매출업 광고로 나눠지고요. 자, 파워클릭을 2개로 분리를 하자면, 자, 파워클릭은요 특성이 있어요. 클릭을
했을 때만 광고비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얘는 CPC 광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오냐? CPC 광고는 파워클릭이라는 광고이지만 얘는 1등부터 8등 노출 순이에요. 그 G마켓 검색을 하면 1등부터 8등까지는 파워클릭이 노출되고요. 그리고 16등까지도 파워클릭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대부분의 키워드는 16등까지 대부분 파워클릭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워클릭이라는 광고는 G마켓에서 검색을 하면 1등부터 16등까지는 아까 보셨던 모바일 플러스 17등 그 위에는 파워클릭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광고는 고객이 클릭할 때만 돈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고객 24시간 동안 난 365일 동안 그 자리를 내 상품으로 광고를 하더라도 한 명도 클릭하지 않으면 내일 광고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내 상품 페이지를 자신있고 전환율에 자신 있는 상품은 뭘로 간다고요? 파워클릭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워클릭은 나중에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광고 결과표, 즉 리포트를 생성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과를 보시면서 광고를 진행하는 광고를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 위에서의 결과표도 내가 얼마큼 작성하냐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법의 노하우가 생기겠죠. 네.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매출업 광고도요, 여러분. 이 매출업 광고도 보면은 이 두 가지 형태가 거의 비슷한데 순위를 조절할 수는 없어요. 매출업 광고는 AI라는 이 아이가 내 상품을 매출이 나도록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키워드를 고르거나 순위를 지정하거나 할 수 없어요. 그냥 상품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상품을 왜 이렇게 키보드가 안 써질까요? 네, 상품을 선정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광고는 집행은 AI가 해준다. 그리고 얘도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결과표 제공합니다. 다만 결과표는 광고 접속,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클릭수, 그 다음에 전환 효율까지만 보여준다. 어떤 키워드에서 몇 순위에서 노출된 게 들어왔는지를 알 수는 없다. 이게 좀 단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법 중에 하나가 파워클릭은요, 아까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나누면 파워클릭은 뭐가 있다 그랬죠? 간편 등록이라는 게 있다 그랬고요. 일반 등록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자, 간편 등록 같은 경우도 일반 등록과 거의 비슷한데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간편 등록으로 우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CPC 광고를 먼저 한다면 두 번째는 CPC 광고인데 이 CPC 광고 중에서도 파워클릭의 간편 등록이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광고의 클릭당 전환율이 좋은 형태의 상품을 선정할 수 있고 키워드를 선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키워드에서 효율이 좋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방문한 상품은 버릴 수 없죠. 그런 경우는 일반 등록으로 전환시켜서 효율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말 그대로 간편 등록에서 전환된 키워드요. 전환시켜서 일반 등록으로 키워드를 순위 조절을 통해서 결국 효율을 높여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매출이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야. 여러분, 판매하는 상품 중에 선풍기라는 키워드를 예를 들어볼까요? 선풍기라는 상품으로 광고를 했는데 처음부터 선풍기라는 키워드 광고 클릭가 비싸겠죠. 왜냐? 많은 분들이 선풍기 키워드에 너나 없이 다 광고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고정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는 CPP 광고, 모바일 플러스의 광고를 집행하시는 게 오히려 편하고 쉬울 수 있어요. 해봤더니 광고 결과가 와, 나 이거 광고했는데 일주일에 약 20만원 정도 썼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팔린 게 별로 없어요. 팔린 거 마진율
많이 체크해보니까 광고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대표 키워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오히려 역마진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러면 자, CPC로 두 번째 테스트합니다. CPC의 선풍기가 아니라 회전 선풍기 또는 뭐 고효율 선풍기 또는 다양한 앞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서브 키워드를 기준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거야. 이런 키워드는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편 등록으로 집행을 하면 내가 체크해놓은 1클릭당 금액에 추천되는 상품의 순위에 맞게 광고를 해주거든요. 그때 나왔던 키워드를 고른다라는 거죠. 그때 결과를 보니까 회전형 선풍기라는 키워드가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간편 등록의 순위를 정해줘서 5등에 노출이 됐고 팔린 게 20대가 팔렸어요. 일주일 보니까 10만원 광고비가 나갔는데 저 100만원 판매가 됐어요. 내 마진이 20%라서 나 20만원 이익이에요 했더니 이 형태는 4등 유지를 꾸준히 해야겠죠. 그런데 오히려 선풍기라는 키워드는 운용을 하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면 여러분들 선풍기는 버려요? 아니죠. 선풍기는 순위 조절을 따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등록으로 노출을 시켜서 순위가 광고효율이 정확하게 내가 판매되는 클릭당 광고비가 이익으로 발생되는 순위까지 조절을 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선풍기라는 키워드를 버리면 여러분들 그만큼 유입하는 고객분들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키워드를 가져가기 위해서 간편 등록을 하시고 일반 등록을 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효율을 더 많이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출을 더 많이 가져가서 매출을 더 높이고 싶기 위해서 이렇게 매출업 광고를 같이 집행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순서를 한번 볼까요? 지마켓 옵션 광고를 집행하실 때 이게 공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불필요한 광고비를 세게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다? 모바일 플러스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모바일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CPC 광고를 하시는데 CPC 광고의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간편 등록. 그 다음에 일반 등록 순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업 광고. 이렇게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때 주의사항 다 말씀드렸어요. 간편 등록할 때 진행하셔야 될 거, 일반 등록하실 때 순위 조절하셔서 효율 높이셔야 되는 거. 간편 등록 때 효율이 안 나는 건요, 일반 등록으로 가셔도 되지만 제외시켜도 됩니다. 제외되는 것은 전환율이 거의 없는 경우는 제외 등록을 키워드를 시켜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 매출업 광고를 집행하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CPCP 해본 입장에서 건의드리자면 페이지 내에 부가적인 설명을 더 추가해 놓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접선 두지 않고 설명이 너무 부실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질문 주신 게 이거예요.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화면 이렇게 보시면 지마켓에 판매자 서비스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광고샵 접속했었잖아요. 그러면 광고샵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 아이디를 넣어야 되니까 다른 화면에서 로그인 좀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다시 하나님이 지금 건의 주신 게 이겁니다. 뭐냐면 지마켓은 광고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CPP 광고, 검색 광고, 카테고리 광고, 모바일, 메인 광고가 이렇게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CPC가 여기거든요. 근데 CPP 광고 해본 입장에서 이 페이지 내에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검색 광고를 많이 하세요. 아예 그냥 딱 정해놓으세요. 이런 광고는 제가 X를 지금 체크했지만 이게 지금 막 불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뭐 아예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더 오히려 도움되는 분들이 있어요. 다만 검색 광고를 먼저 보시는 거고요. 들어가 보면 검색 광고에 이 설명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도 인정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순서를 정해드린 이유가 검색 광고에 선풍기를 만약에 검색을 하시면 지금 이 왼쪽에 전시현황이라 되어 있는 거 있죠. 전시현황, 여기 설명이 전시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는 어제 기준으로 낙찰되신 분이 1등이 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찰 현황은 지금 또 입찰을, 그러니까 돈을 넣어서 그 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의 입찰가를 말하는, 이게 전시 현황, 입찰 현황 이렇게 해서 조금 설명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입찰 시작가 300원이고 단위가 100원이다 뜻은 요 가장 꼬랑지부터 달리려면 300원에 등록을 해도 됩니다. 다만 100원씩 입찰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지금 입찰을 하면 선풍기에 지금 키워드 플러스는 이거는 PC에만 노출되는 광고 상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설명 아예 자체를 안 드렸죠.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걸 이거만 드린 거죠. 일부러. 왜냐? 이게 다 많이 있어요. 다만 모바일에는 노출이 안 돼요, 얘네가. 이게 좀 있으면 좋겠죠? 여기다가 PC 전용 이렇게 써있으면 좋긴 한데 그런 좀 설명이 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을 해드려야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모바일 플러스, 이건 모바일 전용이에요. 근데 대다수 선풍기 검색하시는 분들의 제가 느끼기엔 80% 이상은 모바일에서 검색을 하죠. 그래서 모바일 플러스만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것만 좀 기억을 해서 모바일 플러스. 자, 모바일 플러스를 보니까 네, 와, 모바일 플러스 단가 보세요. 선풍기 하루 광고 하시려면 17등짜리예요. 그럼 95,000원이요. 95,000원. 근데 이게 우아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왜 하겠어요? 10만원 광고 세팅해 놓으면 하루에 10개 이상 나간다, 뭐 20개 이상 나간다. 그걸 어떻게 본다? 설명드렸죠. 이걸 해야 된다. 이걸 결과를, 이게 17등에 노출됐는데 9만원을 사용했어요. 이분이 9만원을. 그러면 난 몇 개 팔아야 돼요? 내가 하나 팔면은 만약에 5,000원씩 마진이 남긴다. 5,000원씩 마진이에요. 그러면 20개를 팔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손익분기지죠. 그러면 20개 이상을 팔았다고 하면 이분들은 계속 붙는 거예요. 여기에 이 순위에 1등부터 4등 안에 들어오려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풍기의 이 구자 어디냐면 여기겠죠? 오늘의 상품이겠죠? 보세요. G마켓에 모바일로 봐야 돼요. 지금 광고는 모바일 광고니까요. G마켓 모바일로 들어와서 검색을 해볼까? 선풍기. 제가 말씀드렸던 모바일 플러스 광고는 어디냐? 여기에요. 쭉 내리면 17등 여기죠. 이 판매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판매자 10만원 내고 있잖아요. 95,000원. 여기 누적 수량이 다음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큼 느는지를. 이분은 20개 이상만 늘면 뭐다? 광고비 빼고 이익으로 발생되는 구간이라는 거야. 이게 만약에 30개가 팔렸다. 여기 위에 만약에 500이 아니라 600이 됐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1개가 나간 거고요. 700이 됐다.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이분들이 왜 그 구자에 목을 매는지를 볼 수가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나 선풍기 판매자인데 나 하루에 한번 테스트 해볼까? 10만원 딱 넣어갖고 하루에 100개 나갔어. 해요 안 해요? 그 100개 나갈 때의 광고비까지 체크해서 최고가 자동 입찰까지 걸어놓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하나님 해요 이렇게 너무 귀여워요.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해요인데 자, 제가 그래서 요거 입찰하는 방법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입찰까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모바일 플러스는요. 자, 순서는 먼저 아셔야 됩니다. 순서는 자,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판매자 서비스로 들어왔었고요. 판매자 광고샵으로 들어옵니다.
지마켓 광고 입찰에 검색 광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하셨다면 파워클릭을 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순서 정해줬어요. 첫 번째 1번, 2번. 근데 2번에서도 뭐를 한다? 파워클릭을 하시고 간편 등록을 하시고 일반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파워클릭 내에 있는 AI 매출업으로 간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순서입니다. 순서 여러분. 자, 먼저 1번 순서는 검색 광고에 여기서 제가 만약에 판매하고 있는 오토바이 용품을 등록해 놨거든요. 오토바이 용품 검색을 하면 오토바이 용품이라는 시장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죠. 지금 자리가 4개 구자인데 2명만 입찰했으니까 전 최저 금액인 300원 혹은 500원부터 입찰가가 정해지죠. 조금 더 치열한 데를 볼까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또 상품이 여행 가방 쪽이에요. 조회해보니까 여행 가방은 조금 치열하죠. 아까 선풍기망은 아니지만 제가 여행 가방 한번 입찰해 볼게요. 여행 가방. 이 키워드는 가장 조회수가 많은 건 어디서 본다? 아까 파워클릭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파워클릭 조회수에서 보는 겁니다. 자, 여행 가방이 의외로 조회수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여행 가방에 가서 상품 선택 모바일 플러스 광고입니다. 제가 등록한 상품 중에 가장 전환율이 좋고 가장 소비자의 옵션 선호도가 좋은 상품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체크. 그 다음에 선택하기. 이렇게. 자, 밑에 보시면 입찰 금액은요. 저 1등 해볼게요. 1등. 자, 입찰 금액은 얼마 올려야 되죠? 입찰 단위가 100원 단위죠. 그러면 전 1등보다 100원을 높게 입찰가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가 입찰 기능은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지난번부터 해보니까 저는 만원까지 낼 수 있는 구간대예요. 왜냐? 하루에 2개 이상은 무조건 나가니까 이 광고는. 그럼 2개면 5,000원 5,000원 한 개 팔면 5,000원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2개 이상은 나간다 그랬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만원. 내가 만약에 나 20개 이상은 무조건 나가. 그럼 어떻게 한다? 10만원을 체크하신다. 평균적으로 한 달 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나 하루에 평균 20개, 30개씩 나가. 20개 이상 나가는 거죠? 그럼 나는 20개 정도의 기준의 광고비인 10만원을 넣어놓는다. 뭘로? 최고가 입찰 기능으로.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네, 돌박TV님 안녕하세요. 최고가 자동 입찰 해볼 생각이었는데 생각을 안 해봤네요. 네, 이거는 데이터가 우리가 있을 때 평균적으로 나가는 수량이 있다 보니까 나는 그 위에 순위를 갖고 간다. 다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 그만큼 내가 올리면 2등도 올리겠죠. 3등도 올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광고비가 계속 비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시장이면 1, 2등 눈치 보시고 1등에도 2등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금액대로 입찰 신청을 누른다. 이렇게. 자, 제가 우선은 입찰가를 잠깐만요. 충전하기가 안 돼 있네. 충전 한번 해드릴게요. 충전을 제가 금방 하겠습니다. 광고성 임원이 충전은 여러분들 상품 구매하듯이 이렇게 선택하고요. 카드 선택하고요. 저 입찰 제가 광고 한번 입찰하기 위해서 광고비 판매 예치금을 충전하는 겁니다. 저는 현대카드로 할 거예요. 왜냐면 현대카드가 포인트가 누적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현대카드, 물론 모든 카드 다 됩니다. 저 현대카드를 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자, 충전하고 올게요. 충전을 잠깐만 금방 되니까 10초만 기다려주세요. 10만원 충전하겠습니다. 예전에 교육하다 보니까 광고 충전하는 것도 가져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뭐 쇼핑 다 구매하신 분들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따로 보여드리진 않아요. 네, 광고비 충전했고요. 결제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하시는 분들 동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충전했고요. 자, 다시 한번 광고 검색 광고에 제가 여행 가방을 입찰한다 그랬죠? 조회하기 모바일 플러스의 상품 선택에 제가 등록한 상품의 전환율과
고객의 수요가 가장 옵션 수요가 많은 상품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 선택, 입찰 금액은 전 1등 한다 그랬죠? 3,600원 입찰 신청. 이렇게 입찰하시면 제 상품이 이렇게 올라가죠. 자, 특이한 거 발견하신 분 있죠? 저 분명 1등 하려고 했는데 이분 어떻게 됐어요? 네, 이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100원이 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방송을 지금 보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100원을 올렸죠. 그게 뭐다? 네, 지금 보여드렸던 최고가 자동 입찰 기능이다. 제가 이거 10,000원으로 세팅해 볼게요. 10,000원으로. 자, 제 입찰을 하실 때는 한번 나갔다 들어오셔야 돼요. 홈에 갔다가 여기 보시면 입찰 중인 건 한 건 있죠? 상세 보기 누르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요 밑에서 하셔야 됩니다. 입찰 변경이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제가 이번에는 3,800원 하고요. 여기다가 제가 10,000원까지는 제가 하루에 2개는 팔리니까 10,000원을 입력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개당 5,000원 마진이니까 10,000원 이상은 내가 1등 할 거야. 그 다음에 사용여부 체크. SE님 맞습니다. 자동으로 100원이 올라갔죠? 네, 보세요. 그게 이 기능을 제가 써볼게요. 이분하고 저랑 한번 볼게요. 입찰 비딩 하는 겁니다. 변경 신청 확인 땡 눌렀어요. 네, 제가 이겼죠. 뭐가 이겼어요? 제가 1순위로 올라갔죠. 다만 3,000원에서 5,000원이 뛰었잖아요. 그 이유는 이분 2등 판매자님이 자동 입찰가를 얼마로 세팅했다? 5,000원을 세팅했다. 그러니까 제가 5,000원을 넘어서 100원이 올라간 거죠. 만약에 자동 입찰가를 2,000원, 20,000원까지 세팅하신 분, 또 11,100원까지 하신 분은 제가 1등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자동 입찰 기능이다. 아마 2등 판매자님은 하루에 한 개는 무조건 나가나 봐요. 그러니까 5,000원까지는 낼 수 있는 양인가 봅니다. 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하나님, 아, 이제 이해되셨다. 하나님 이해시켜드렸으면 모든 분들 다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찰 취소요, 가능합니다. 다만 마감 시간이 언제까지라 했죠? 네, 그 마감 시간까지 대기 1시간 이전에는 입찰 취소 가능해요. 자, 퀴즈 드리려고 제가 입찰 시간 말아서 안 드린 거예요. 자, 퀴즈 나갑니다. 지마켓 키워드 광고에 모바일 플러스 광고에 입찰 마감 시간은 땡땡땡 땡땡인데요. 이 입찰 마감 시간 1시간 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판매 입찰 취소가 안 됩니다. 그 전에 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은 입찰 마감 시간이에요. 입찰 마감 시간은 몇 시까지다. 이벤트 퀴즈 30,000원을 드릴 겁니다. 3만원, 3만원. 네. 플레이님 올려주셨고요. 돌박TV님, 돌박TV님이라고 제가 발음이 앞에 돌이 있으니까 제가 박TV님이라 할게요. 박TV님. 네. 박TV님, 나리님, 그린님, 하나님, 시은님 쭉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네네. 오답도 있고 정답도 있으시고요. 네, 박수 좀 드리고요. 그린님, 네. 초까지도 넣어주셨어요. 지난번에 맞죠? 네. 맞습니다. 현주님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쵸? 오타 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올려주셨으니까 정답 발표할게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17시 50분까지죠. 17시 50분까지. 지난번에 제가 이것도 설명드렸잖아요. 02116 02116이 정확하게 국내 시간을 들려주는 ARS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까지 보시면서 입찰하라 그 얘기를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린님이. 맞아요. 네, 그래서 17시 50분까지 입찰 마감 시간이에요. 모바일 플러스 광고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맞추신 분들 중에서 제가 한 분 드릴게요. 시은님 드리겠습니다. 시은님 드릴게요. 제가 7번째 드리겠습니다. 7번째 행운의 럭키 숫자 7번째 시은님께 광고성 임원이 드려요. 드리롱. 네. 축하드려요. BS님 조금 늦었지만 정답 맞습니다. 네. 다만 오늘은 시은님, 그리고 아까 제가 정답 맞추신 분 누구였죠? 선정해드린 분?
혜주님, 혜주님. 뭐 해주냐? 아까 주목할 만한 상품이요 라고 맞춰주셨어요. 너무 잘하셨고요. 자, 마지막 퀴즈 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마지막 퀴즈는 제가 하나를 뺄 거예요. 뭘 뺄 거냐면 오늘 가르쳐 드린 것 중에 하나를 뺄 거예요. 그 구간을 채워주시는 분이 오늘 정답입니다. 자, 정답을 만들고 제가 퀴즈를 만들고 올게요, 여러분. 제가 제 얼굴을 좀 보고 계세요. 잘생기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보고 계십시오. 자, 여러분들 화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잠깐만요. 정확한 단어를 맞춰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자, 퀴즈는 요거예요. 요걸 퀴즈를 맞추시면 여러분이 오늘 지마켓 옥션 비롯한 키워드 광고의 정확한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진행했던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죠? CPC 광고. 이 광고의 마지막에 순서, 마지막 순서, 그 다음에 CPC 광고의 마지막 순서, 이 순서는 반드시 이행이 되셔야 돼요. 반드시. 이때 들어갈 요 빈칸은 뭘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부터 벌써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학습열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2시간 해야 되는 농담입니다. 아까 방송 들어올 때 덕수실장님하고 1시간 안에 컷하겠다고 했는데 1시간 20분이 흘렀습니다. 네, 정답을 맞추신 분 광고성 임원이 드리겠습니다. 2시간 고고고고요. 다른 분들 힘들어서 안 돼요. 제가 준비한 거는 더 있는데 오늘 말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바벌린 걸린 줄 아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답 발표할게요. 광고 결과표죠. 뭐 리포터라고 하셔도 정답이에요. 광고 결과입니다. 수동으로 하셔야죠. 네, 모바일 플러스는 수동이고요. CPC는 우리 다음 날까지 광고된 게 자동으로 리포트화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 결과로 내가 이 광고가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효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를 따져야 된다. 모바일 플러스는 효율이라기보다는 잘 된 거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정도만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CPC 리포트는 잘 되긴 잘 되는데 어떤 키워드에서 어떤 순위가 효율이 좋은 거야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면서 매출을 유지하고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SC인님께 광고성 이모지 드릴게요. 나머지 분들도 아마 이해하실 거야. 다 한 번씩 드리는 격이 있어서 SC인님께 광고성 이모지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오늘 이렇게 광고에 대해서 순서를 좀 그려드렸는데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나요? 네, 한번 눈을 감고 내가 지마켓 옥션이든 오픈마켓 광고를 하실 때 큰 2개의 형태에서 어떻게 운영하시는 게 처음에 순서를 정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그러면 아마 광고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좋아요, 구독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